자, 원장님, 편두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편두통의 경우 발병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힘들기도 한데 혹시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으면 좀 살펴주시죠. 네, 먼저 편두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머리가 네. 한쪽이 아프면 사람들이 편두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쪽 머리가 아프다고 편두통은 아닙니다. 한쪽 머리가 아픈 경우는 뭐 긴장형 두통도 있고 턱관절 문제, 경추성 두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편두통은 그 발생 기전이 일반 두통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편두통을 일으키는 신경은 우리 뇌에 있는 12가지 신경 중에 5번째 신경, 3차 신경이 있습니다. 네. 그 3차 신경이 턱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관자놀이, 눈, 안면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 신경의 주행 경로에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오는 게 편두통이고요. 보통은 한쪽에서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지면 반대편까지 아플 수 있고 머리가 전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편두통 자체는 일반 진통제에는 듣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혈관성 두통의 일종이기 때문에 혈관 수축제를 먹어야만 통증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편두통이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약만 먹고 지내게 되는데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경우, 약을 먹어도 통증이 조절이 안 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른 치료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신경절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급성 편두통이나 오래되지 않은 편두통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은 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만성인 경우는 계속 주사 치료를 할 수는 없고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국내에서는 일부 병의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인데 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치료 방법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면 편두통 수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경감압술 및 신경유착 박리술입니다. 척추질환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경유착 박리술, 신경감압술.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그림에 이 신경을 편두통을 유발하는 신경이 보이고요. 그 주변에 하얀색 거미줄처럼 보입니다. 이 거미줄이 신경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 염증이 생겨서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런 염증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거미줄 모양으로 유착이 생기게 되고요. 네. 또는 그 주변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근육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의 원인이 이 스트레스나 과로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경하고 거미줄 사이에 보면 이 혈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건 혈관이 확장돼서 빨개지는 겁니다. 네. 이 편두통도 술을 마시거나 와인이나 알코올을 마셨을 때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오는 경우도 편두통의 일종이고요. 그림에서 보면 이 신경 주변의 근육,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한 유착, 그리고 혈관 문제 이런 것들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이 신경 주변에 압박을 하는 부위를 제거를 해주면 신경 압박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성이더라도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분도 관자놀이 편두통인데요. 저희가 수술을 할 때는 이 편두통을 일으키는 신경이 대부분 관자놀이나 안면에 있기 때문에 네. 절개를 해서 하지만 피부에 절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헤어라인이나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에 절개를 해야 나중에 겉으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네. 헤어라인이나 머리카락에 절개를 하고 근데 그 신경이 있는 데까지 안 보이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보고서 치료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이 내시경으로 편두통을 수술하는 과정인데요. 네. 신경 근처를 가다 보면 하얀색 거미줄이 많이 보입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을 압박하는 유착 조직이고요. 이 유착 조직을 하나씩 제거를 하다 보면 저 멀리서 신경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신경 주변에 빨간색 근육이도 보입니다. 근육이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인데요. 그 근육까지 제거를 하고 나면 실제로 이렇게 신경이 나타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신경만 있는 게 정상이지만 근육이 비대해지거나 염증이 만성화가 돼서 유착이 생겨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내시경을 보면서 그 신경 주변의 유착을 풀어주는, 신경을 감압시켜주는 이런 치료가 편두통 수술입니다. 그 다음 사례도 한번 보시면 네.
이 금색깔로 돼 있는 게 신경이 지나는 길이고요. 이 안에 신경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거미줄처럼 이 신경을 당기는 유착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유착 조직을 내시경을 보면서 절개를 해주고 나면 오른쪽에서 보면 거미줄 같은 모양이 없어지고 편두통도 좋아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편두통 수술이 시작이 된 거는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성형외과에서 안면 주름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다 보니까 편두통이 좋아지는 걸 발견을 하고 편두통 수술 마이그레인 서저리라고 해서 미국에서 처음 창시가 돼서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미관에 관련돼 있는 근육들이 주름을 만드는 그런 근육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좋아졌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런 치료 성적이 한 70에서 80% 정도 좋아진다고 되어 있지만 안 좋아지는 분들을 저희가 치료를 해 보니까 단순한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거미줄처럼 보이는 유착 이런 거를 치료를 해줬을 때 치료 결과가 80에서 90% 이상 좋아지는 걸 기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요즘은 몇몇 병의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오늘 알아본 이 두통 시술법 혹은 수술법의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한번 살펴주시죠. 사실 이 핌스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 자체도 국소마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껴서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가 않습니다. 신경 주변이 손상을 가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국소마취로 진행을 해서 부작용은 거의 많지는 않고요. 부작용 중에는 불필요한 부분을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두통을 유발하는 정확한 신경을 찾아서 치료를 한다면 큰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통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궁금하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두통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두통의 대부분이 원인이 목에서 비롯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이 목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 중요한 거는 이 자세의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많이 숙이는 자세, 한쪽으로만 많이 보는 자세, 그리고 삐딱한 자세, 누워서 TV를 보는 자세 등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든 질병에 마찬가지로 경추의 문제도 건강한 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유산소 운동,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통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오늘 알아본 치료법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두통의 치료는 급성과 만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급성이든 만성이든 두통을 유발하는 신경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그 신경을 찾는 방법은 물론 CT나 MRI 검사도 있지만 엑스레이 등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런 치료를 할 때도 아프다고 아픈 부위에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영상장치나 초음파를 통해서 그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근처에 약물을 주입해서 치료를 하는 게 치료 횟수도 줄어들고 효과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만성 두통 같은 경우는 이런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도 낫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확한 위치에 주사 치료를 해보고 효과가 있는데 다시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증상을 유발하는 주변의 유착이나 압박을 하는 구조물들을 제거해주는 치료, 핌스 치료나 편두통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만성 두통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 원장님과 함께 만성 두통의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